앞으로 김천시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용공용역 최종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김천시의회 정의원 윤수철입니다. 김천시의회에서는 지난 1월 22일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신흥동 SRF 소각시설 주변 환경, 주민건강 및 농축산물 오염 가능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시민공개로 개최했습니다. 김천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플라스틱 소각시설이 김천시의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대구가톨릭대학교 양원호 교수 연구팀이 3개월간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중금속 등이 대기, 토양, 수질에 영향을 미치며 농축산물 오염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양원호 교수는 소각시설 반경 5km 내 약 9만 3,95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환경과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커텍스 모델을 활용해 인체 및 생태계 위해도를 분석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도입 등 개선책을 제안했습니다. 나영민 의장은 김천시의회는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약속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천시의회는 김천시와 함께 지역의 환경 보호와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보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뉴포커스 TV 김현심이었습니다.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덕순 부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훈 상업건설위원장님. 오늘 이 자리는 신흥동 폐플라스틱 소각시설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입니다. 플라스틱 소각시설 건립 시 우리 시의 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다수의 의견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김천시 의회는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김천시 의회는 이와 같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정한 정책은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천시 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모든 정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김천시의 환경정책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끝으로 며칠 뒤에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천시의회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최종 보고에 참석해 주신 김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님과 환경오염대책특별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한된 예산과 시간 속에서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힘써주신 대구가톨릭대학교 양원호 교수님과 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환경 전문가로서 심도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자문위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보고에는 당초 김천시의회 환경오염 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최종 보고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16일 중간 보고회에서 연구 용역에 대한 방향성을 검토한 결과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립 시 김천시의 환경과 주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 연구 용역 결과는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종 보고회를 대시민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립 예정지 주변은 2006년 민선 4기 때부터 우리 시의 오랜 수건이자 최대 과제인 삼해원 이전 및 대신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7년도에 악취의 주범이었던 삼해원 내 개분 비료 공장을 폐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삼해원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행복주택 건립과 5,400개의 공공묘지를 이장 완료하였으며 2024년도에 화장장 이전을 완료하는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 시 발전에 저해되는 도심 내 기피 시설을 어렵게 폐쇄하고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총 540억 예산을 투입해서 야구장, 다목적구장, 체험시설, 어린이 놀이터, 쉼터 등 산책로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있는 신흥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폐플라스틱 소각시설을 김천시에서 허가를 해준 것은 모순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며 김천시의 비효율적이고 일관성 없는 행정행위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천시의회 환경오염 대책특별위원회 활동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의회 환경오염 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6월 27일 김천시에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축 변경 허가서를 교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김천시 환경정책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님의 제안으로 2024년 8월 13일에 총 9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환경오염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환경특위는 2025년 6월 30일부터 1년간 활동하며 필요한 경우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환경특위의 첫 활동은 지난 2024년 8월 27일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이대로 안전한가? 라는 주제로 시민 대토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천시민, 김천 SRF 소각시설 범시민연대 관계자, 김천시민 관계자, SRF 소각시설 업체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여 폐플라스틱 소각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립의 반대와 환경오염 우려를 고려하여 창신 이행이 업체 측에 사업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면 시 예산으로 보상해 주더라도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립을 막아야 한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특위는 우리 시와 유사한 SRF 소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을 현지 답사하여 지역 주민의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고충 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8일 청주시 북이면 소재 우진 이엔터 글렌코 소각시설과 같은 해 10월 2일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소재 보강에너지 CS에너지 소각시설을 두 차례에 걸쳐 방문하여 소각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폐플라스틱 소각시설로 인해 4년간 주민 200명 중 40여 명이 폐질환으로 사망하고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와 지역 공동체 붕괴로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천군 환경과의 지역 경제과 소속 공무원들이 마을회관 2층에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배출량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지역의 심각한 피해 사항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특위는 폐플라스틱 소각시설이 김천시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김천시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연구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오늘 최종 보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 용역은 2024년 10월 3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대구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건안전학과 양원우 교수님이 국내 SRF 소각시설을 조사 분석하여 김천시의 대기, 토양, 수질, 농축산물, 피해 정도를 포함한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 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특위는 지난 12월 17일 시청 3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천에너지 서비스 사용 연료 변경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민연대, 김천에너지 서비스, 김천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천에너지 서비스는 상업운전 당시 사용연료는 100% 석탄이었습니다.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2017년부터 사용연료 비율을 석탄 95%, 하수설러지 5%로 변경하여 운영해 왔으며 사업자는 기업의 수익 증대와 김천시 환경 개선의 목적으로 사용연료 비율을 석탄 70%, 하수설러지 30%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천에너지 서비스는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업체인 창신 이엔이와 스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창신 이엔이와의 스팀 공급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스팀 공급 계약 취소가 없이는 김천에너지 서비스에 제안한 시민단체와의 상생협의체 구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와 김천에너지 서비스 간의 의견 차이로 아직까지 이렇다 할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나 환경특위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축 허가로 불안해하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기 위해 2024년 12월 17일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님을 비롯한 환경특위 위원들이 대신동 3회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지난 2024년 6월 27일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축 허가 이후로 불안해서 걱정이 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민원과 말씀이 있어서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 일원으로서 매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앞으로도 김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오염 대책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연구 용역 결과를 김천시와 공유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사항을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립 반대 서명서와 김천 시민의 고충과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김천시의회는 2017년 2월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가 최초로 신청된 시점부터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2019년 10월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립 반대 5분 발언과 2020년 10월
김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립반대 결의문 채택 2024년 8월 환경오염 특별대책위원회 구성까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하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김천시의회는 김천시가 대법원 행정소송 파기 환송 판결 이후 소극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24년 6월 27일 폐플라스틱 소각시설 건축 변경 허가서를 교부한 행정행위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도심 한복판에 폐플라스틱 소각시설이 건립된다면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김천시의 밝은 미래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들의 환경권과 건강권 그리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양원호 교수님께서 김천시 신원동 SRF 소각시설 주변 환경, 주민 건강 및 농축산물 오염 가능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이 오셔서 약간 부담이 되는데 또 분위기가 엄숙하신 것 같아서 약간 내용을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요. 이 내용이 과학적인 게 들어가서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드리고 혹시 부족한 거 있으면 또 이렇게 다시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배경부터 결론까지 7개 장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것보다는 여기 양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는 아주 짧게 좀 정리된 겁니다. 예, 제 목소리 들리세요? 괜찮으십니까? 예. 네,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폐플라스틱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이름은 공식적인 과학적인 용어는 고형 연료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고형 연료 제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겁니다. 종이류 같은 거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거는 불에 타면 잘 타거든요.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전기를 얻는다든가 난방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방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솔직한 말씀은 좋은 의미는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셨던 뭐 다이옥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유해한 물질입니다. 그다음 미세먼지, 오늘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안 좋죠.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업자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최적 가용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방지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대기 쪽에서는, 대기공학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방지시설을 설치하면은 얘를 완벽하게 잡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잡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100%는 못 잡습니다. 완벽하게 잡지는 못합니다. 그걸 우리 국가에서는 배출 허용 기준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허용 기준을 준수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건강 영향이 굉장히 적을 거다. 이게 업체분이 주장하는 논리고 이건 꼭 여기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여수, 그 다음에 경남 쪽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를 제어하지 못합니다. 암만 좋은 기술을 갖다 놔도 조금은 유출이 됩니다. 그게 일단 문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 배출오염 기준은 기본적으로 이 배출오염 기준을 준수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완벽하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배출 기준, 허용 기준을 준수할지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환경부 가서도 한 말입니다. 그리고 속로에서 나오는 이런 유해 물질이 보시는 것처럼 암이라든가 심혈계 질환, 간 손상, 호흡기 손상 같은 건강해양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이번 과제에서는 영향권 범위를 5km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그 신흥동의 소학로 주변에 5km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연구에 의하면 한 10km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김천시 전체가 영향권이라고 해도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람 한번 불면은 이게 쭉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권이 가까우면 크겠지만 멀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앞뒤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는 시에서 저한테 의뢰를 이제 하셨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한 결과는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인체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 문제가 없는 건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좀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과연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전체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신림동에 나와 있는 창신 EA는 보시는 것처럼 위치는 신림동 90번지 이런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360톤의 이제 쓰레기, 폐기물을 연소한다고 지금 계획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1년으로 하게 되면은 10만 8천 톤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조연료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사실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경유를 사용합니다. 경유 사용해도 배기가스가 나오죠. 여러분 디젤차 같이 그런 것도 있고, 조업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에 360일인데 60일은 좀 빠지고 한 300일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열물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런 폐합성 수지, 섬유, 고무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이 회사는 전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시켜서 이거를 판매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표한 내용 크게 김천시에 대한 어떤 현재 어떤 오염 상황, 그 다음에 SRF 서울시설이 김천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농산물, 축산물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걸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할까. 사실 이 자리도 위에서 마련해 주신 게 소통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한테 알려드리는 게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1번부터 3번까지가 주로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소각장이 건설된다면 여기서 유해 물질이 발생이 될 것이고, 이 환경 매체라는 거는 대기, 수질, 토양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노출이라는 말은 용어가 약간 어려울 수 있으신데 제 몸 안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할 때 제 코나 입으로 들어오고, 여러분이 음식물 먹을 때 축척이 돼갖고 음식물 통해서 제 몸에 들어올 수 있고, 물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좀 적지만,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사람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국내 자료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약간 모델링이라고 하는 예측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데이터의 어떤 건강영향 데이터도 한번 모아보고, 그 다음에 국내 자료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현재 이게 소각로가 만들어지기 전에 현재는 어떤가? 여러분 오늘 보기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태가 어떨 거라고 제가 여기다 표시한 겁니다. 현재 지금 이 김천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괜찮은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어떨까? 그 다음에 소각로가 지어지게 되면은 더해지는 겁니다. 가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재가 만약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면 그건 절대 세우면 안 되죠. 근데 현재가 아주 양호하다, 현재가 너무 깨끗하다 그러면 좀 세워줘도 괜찮겠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의 상태를 파악한 거를 저희가 하나의 어떤 리스크, 여러분이 하는 건강 위해라고 평가를 했고, 소각로가 세워진다 그러면 더해진다, 그러면 이거를 리스크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건강 위해라고. 이거 두 개를 다 더하면 저희가 전체 위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고 이 전체 위험이 어떻게 될까라고 제가 평가를 한 겁니다. 좀 이해되시죠? 예. 결과를 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걸 차례대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상 물질을 잡는 게 어떤 물질을 잡을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잡는 게 현재 상태도 봐야 되고, 저희가 또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했고요. 검토를 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잡은 물질은 여기 나와 있는 대기오염 물질,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이런 물질들 다이옥신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거 이렇게 8가지 물질을 저희가 대상 물질로 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크롬이나 납이나
그 다음에 이거 니켈, 카드뮴인데 글자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예, 카드뮴, 나크롬 같은 니켈 같은 건 발암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그런 걸 포함시켰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한글이 따로 없어서 영어로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이걸 저희가 다완 방향적 탄화수소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고기 구워 먹을 때 양념 구워 먹으면 껍게 탄 거 있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안 좋은 물질이거든요. 예, 그게 발암물질인데 그런 물질을 포함시켜서 여기 구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벤젠은 한번 들어보셨죠? 벤젠도 발암물질입니다. 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예, 되도록이면 많은 물질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시에다가 요청을 해갖고 허가증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 창신이인이가 허가를 받으려 그러면 자기네가 어떻게 하겠다는 허가증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수해갖고 보니까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물질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먼지, SO2, NO2 요거만 좀 주로 타켓으로 삼았고 저희 같이 많은 물질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허가증에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사용하는 배출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 배출계수라는 말은 만약에 1톤을 태우면 유해물질이 얼마만큼 나올까라고 하는 값입니다. 근데 이 값은 한국 대표값도 있고 미국 대표값도 있고 뭐 지자체 대표값도 있어요. 조금씩 값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허가증에 있는 이 대표값들은 좀 낮은 값을 택했더라고요. 이 낮은 값을 택하면 적게 나온다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뭐 틀리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기 방지 시설로 뭐 SNCR 영어로 써 있긴 한데 무촉매 환원 시설 이런 시설들은 여기서 나오는 물질을 잡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방지 시설에 관한 물질인데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뭐 여가 집진 장치, 방건식 세원 장치 이런 장치들은 유해 물질이 나올 때 굴뚝에서 딱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이 소음로가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세워지면라고 하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이게 약간 한계점이긴 한데, 그래서 국내 자료를 볼 수밖에 없어서 환경부에서 결정한 데이터하고 또 환경부에서 결정한 걸 보고 이런 여가집행 시설은 저감률이 한 99% 이상이다. 습증 세워질은 80에서 90%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데이터는 어떻게 썼냐면 여기서 가장 낮은 값을 갖고도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효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90% 갖고도 평가를 해봤습니다. 가장 좋을 때하고 가장 안 좋을 때하고 두 가지를 다 평가해봤습니다. 그래야지 공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수식인데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 굴뚝에서 100이 나온다고 했을 때 방시시설이 만약에 90%를 잡는다 그러면 10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굴뚝에서 하루에 100kg의 유해물질이 나오면 이 방시시설을 통해 갖고 얘가 90%를 잡는다. 그러면 10kg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는 식입니다. 이것도 많이 쓰는 식이어서 이런 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김천시의 현황입니다. 김천시에 보니까 김천시에서도 이 안에 섬유 제조,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 이런 제조업들이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존재합니다. 이런 공장들이.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을 살펴봤더니 아세트산 메틸, 톨루엔, 스틸렌 이런 물질들이 지금 김천시 안에서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사실 측정이 안 됩니다. 이거를 국가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측정을 하지 매번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물질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천시 안에서도 이렇게 일산화탄소, 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물질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천시 안에서도 이런 유해 물질이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뭐 대구시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잠깐 핵심인데요.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가 제가 대구보다는 여기가 좀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솔직히 제가 와서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PM2.5 여러분 아시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이 초미세먼지는 여러분의 오늘 호흡으로 들어가면 일단 여러분 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암도 일으킬 수 있고 또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치매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김천시의 데이터를 제가 지난 5년 동안 걸 저희 연구원들이 살펴봤더니 김천시가 거의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김천시도 결코 공기가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예,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다 초과죠. 이 빨간색이 기준입니다. 국가가 정한 기준이고, 요 초미세먼지는 거의 다 초과하고, 그 다음에 이 PM10은 저희가 미세먼지라고 하죠. 입자가 좀 큽니다. 이건 영향이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PM2.5보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초과하는 횟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물질들, 대경량 기준의 오존이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예, 그런 것들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예, 다만 이런 미세먼지는 김천시구 결코 깨끗하지 않다. 현황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걸 데이터를 보면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이 빨간색이 다 초과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아마 요 마을 여기 사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천시가 사실은 미세먼지 측면에서는 결코 지금 현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한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도 예, 여기 보시면 1, 2, 3월달 뭐 황사가 불어오니까 넘을 수도 있지. 아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김천시는 딴 쪽에서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지라도 어쨌든 김천시가 미세먼지는 현황 농도가 지금 양호한 편이 아닙니다. 예, 기준을 초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자료는 이렇게 겨우겨우 얻어내긴 했는데 저희가 유해 대기오염 물질이라고 해갖고 예, 국가가 이거는 이렇게 몰래 좀 측정을 합니다. 몰래는 아니고 예, 측정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얻어서 보니까 이게 뭐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이런 유해 물질들이 검출은 되는데 농도가 아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예,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대기 쪽에서 햄스라고 하는데 이 햄스 물질이 높은 수준은 아니고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예, 그 다음에 다음바이오조 탄소, 예, 이 물질도 보면은 검출 안 된 것도 있고, 예,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자, 김천시를 저희가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요 신흥동에 여기를 소각시설 예정지를 중심으로 반경 5kg에 있는 거를 저희가 기본으로 영양권으로 뒀습니다. 여기가 영향이 클 거다라고 제가 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1kg라고 할 수도 있고 2kg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건 쪽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희가 보통 5kg를 잡거든요. 그래서 5kg를 봤을 때 거기에 면적하고 거기에 사는 인구수, 가구수 그런 것들을 제가 조사한 겁니다. 좀 더 자세한 건 다음 페이지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김천시의 연령을 보시면 김천시 전체입니다. 전체에 보시면은 50대에서 60대가 좀 많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연령층이 좀 높은 편이죠. 젊은 층이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 5km 안에 인구를 보니까 5km 안에는 40대하고 50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거죠. 그러니까 김천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소학로가 예정된 5km 반경 안에가 좀 젊은 층이 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이 5km 안에 0세부터 9세, 10세부터 19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5km 안에 유치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젊은 층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0세부터 9세 이런 어린애들은 여러분보다 영향이 더 큽니다. 걔들은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5km 안에 영향이 큰 이런 청소년들, 그 다음에 더 영향이 큰 0세부터 9세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이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평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다 보니까 모델링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는 제가 칼격스 모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를 하면 다매체 통합 노출 모델입니다.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여러분이 호흡도 하시고 음식물도 드시고 물도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소음로에서 배출이 되면 이게 저한테 물 마시라고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실 때 소학로가 발생이 되면은 공기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발생된 게 이 대기로 나갔다가 얘가 땅에 떨어집니다. 땅에 떨어지면 농작물에 들어갈 수 있고요. 토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만약에 소가 또 돼지가 이걸 먹게 되면은
그러면 돼지하고 소에도 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음식물을 같이 먹게 되면은 또 이렇게 소화기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먹는 거하고 여러분이 먹는 음식하고 그런 걸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오랜 기간을 통과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농작물에 음식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위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공기를 통해서는 여러분의 폐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런 걸 거쳐갖고 이게 종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단기간에 아니보다는 장기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런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칼톡소 모델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칼톡소 모델은 이렇게 5단계를 거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뭐 국내만 쓰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된 거고 저희 연구실에서 계속 쓰는 툴이어서 이런 걸 썼습니다. 이거에 그냥 허술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평가를 할 때 발암물질하고 비발암물질로 구분을 했습니다. 발암물질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고 비발암물질은 암은 아니지만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럼 간손상이라든가 뭐 다른 손상, 뭐 관절, 그럼 뭐 정신적인 거 포함시켜서 이렇게 방법을 썼는데 저희가 그거를 보통 위해성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암물질은 기준이 100만 명이 1명을 초과하면 저희가 기준을 초과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거는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비발암 물질은 요 H2라는 유형값, 유해질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2를 초과하면 건강 위해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론은 여러분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국내나 국외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물질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저희가 업체한테 맡겼습니다. 왜냐면 더 정확하게 하려고 돈도 많이 들이고 정확하게 하려고 업체한테 맡겨서 여러분이 과연 이 소학시설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지는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항목에는 뭐 인식도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인식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오늘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사업성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SRF 연소 소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이거는 저희가 평가를 해봤더니 만약에 이 업체가 제시한 것처럼 하루에 360톤을 태울지라도 방지시설을 정확하게 달면은 그럼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조건이 답니다. 왜냐하면 이 방지시설이 정확하게 효율을 지키고 정확하게 얘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국내에서 생산된 이 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된 걸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효율이 가장 좋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배출되는 양이 없진 않고 빵은 아닙니다. 절대 0은 아니고 배출은 된다. 그렇지만 양이 많지는 않다라고 일단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게 뭐 중간에 고장이 났다든가 이분들이 이 시설을 잘 안 돌리다든가 또 여과집중장치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자주 교체해 줘야 되거든요. 교체 주기에 맞춰서 제대로 교체를 안 했다든가 그래서 효율이 확 떨어지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유해물질 배출량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가장 염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폐기물을 한번 성산을 봤을 때 김천시의 폐기물 양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폐합성 수지, 고무류 이런 것들이 배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산발전 가연성, 이 가연성은 불에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SRF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가 되는 거고 불연성은 원재료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시 폐기물 양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폐기물도 조사해서 산업 폐기물도 이 정도가 배출이 되고 그다음에 불연성은 뭐 빨간색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배출된다. 이런 것들은 SRF를 만들 때 이 업체가 이걸 갖고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창신이행이가 하루에 380톤의 연료를 소각하고 1년에 10만 8천 톤을 태우는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저희가 김천시에서 발생된 양하고 창신이행이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량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은 김천시 외부에서 쓰레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결국 창신이 분들이 하루에 380톤을 태우려고 그러면 김천시의 쓰레기양으로 모자랍니다. 그러면 딴 도시에 있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김천시 이 SRF 소학로는 김천시를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딴 도시의 쓰레기도 같이 연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아마 시민분들이 쉽게 수용을 하지는 못할 것 같으세요. 만약 우리 거만 한다 그러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다른 게 그걸 가져올 수밖에 없는 용량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인구수를 가중해서 노출을 좀 평가했는데요. 이것도 좀 과학적인 방법이어서 약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크리미아 방법을 써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김천시의 대기질 농도는 여기가 빨갛게 된 데가 좀 농도가 높은 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를 감안하면 왜냐면 5km 안에 인구수가 높기 때문에 인구를 감안하면은 여기에 보면 현황하고 가중을 더하면 이 지역이 농도가 높아지고요. 저희가 실험적으로 따져보면은 신흥동 근처에 있는 5km 안의 농도가 되게 높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인구수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더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소학로를 짓는데 왜 거기다 짓냐 그거죠. 사람 많은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지으면 괜찮다. 거기 없다는 말은 그 사람도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사람이 인구가 많은 곳에 세우는 것은 그만큼 영향을 주는 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결과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설문조사는 저희가 설문 전문업체, 여러분 텔레비전 보시면은 최근에 1000명 대상으로 설문했다. 그런 업체입니다. 아주 유명한 업체, 국내 3대 안에 드는 업체한테 맡겼고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현재 김천시 대답하신 분 44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현재 환경질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그러니까 김천시는 지금 대기질도 계속 괜찮은 편이고 미세 농도는 넘어가지만 그 다음에 수준이나 그런 것도 괜찮으신 거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평소 SRF 소학시설에 대한 인식, 이 평소란 말은 뭐냐면은 이 지금 앞으로 신흥동에 세워질 소학로가 아니라 그냥 소학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건 우리 지역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봤을 때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김천시 분들은 제가 좋게 보는 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는 땅이 적어요. 매립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소학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 환경부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김천 시민들은 소학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동감을 하세요. 이건 굉장히 높은 시민 인식입니다. 왜냐하면 신흥동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소학로가 짓는 거는 우리나라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소학로를 세우는 거는 인정해. 그런 마음입니다. 사실 이 퍼센트가 높은 편은 딴 지역은 좀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김천시 분들은 굉장히 환경 쪽에서 좋게 생각하시는 거죠. 소학로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김천시 소학로를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또 의외로 이게 좀 놀랐는데요. 제가 신문지상이나 인터넷에 보니까 많이 반대를 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해 보니까 약 37% 정도가 신흥동에 소학로가 세워지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도 많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김천시는 솔직히 아니어서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이 김천시 세워질 이 소학시설이 하루에 몇 톤 태우는지도 잘 모르세요. 거의 한 75%가 그러니까 세워지는지도 잘 모르시고 얼마큼 쓰레기를 태우는지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잘 인식은 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것만 하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약간 관심도가 높진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환경 피해가 있을 것 같냐 물어보게 되면 환경 피해가 있을 거라고 많이 응답을 하십니다. 요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합치면 김천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거의 한 80% 정도가 환경에 영향을 끼칠 거다. 신흥동에 소학로가 세워지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가장 심각한 거는 대기오염에 영향을 끼칠 거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도 합쳐보면은 거의
조사 지역, 제조 지역 합쳐서 보면 거의 80%, 81% 정도가 대기오염의 영향을 많이 끼칠 거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세요. 이 설문에 응답할 때는. 그리고 대기오염이 심해질 거다. 보시는 빨간색 보시는 것처럼 거의 보시면은 80% 이상이 대기오염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대기오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토양오염, 그 다음에 여러분의 농작물,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도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다. 새로운 질병이 발생할 거다. 건강에 좋지 않을 거다. 이것도 대략 합치면 거의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80% 정도 분들, 김천 시민의 전체적으로 80% 정도는 이 소학로 세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대기오염이 안 좋아질 거고 건강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피해를 입을 거다. 여러 번 건강에 피해를 입을 거라고 하는 것도 거의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0% 정도는 어떻게 되면 반대를 하시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한 거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질 거다. 그것도 한 50% 정도가 찬성을 하시더라고요. 주택에도 문제가 될 거다. 이건 경제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김천시가 소학로 설립을 중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 시민들은 김천시도 약간 불만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다소 그렇지 않다. 38% 보통이다.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75% 정도가 김천시가 많이 노력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되는 이거는 이제 소학시설이 만약에 설치가 되면 만약에 이렇게 어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잘 관리해야 된다. 시설을 잘 관리해야 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고 어떤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과제 개혁이 안 들어가 있는 건데 암 사망률 현재 김천시의 암 사망률을 한번 찾아봤더니 대구시의 다른 도시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김천시는 어떤 암 때문에 사망하는 율이 대구 다른 지역, 다른 어떤 도시하고 별 차이가 없이 건강 상태는 비슷하다고 일단 판단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앞으로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칼톡스러 모델이라는 걸 사용해서 저희가 농도도 예측해보고 유해성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요. 이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게 1378 TCD 이거 다이옥신의 한 물질인데 다이옥신 중에서도 가장 유해한 물질입니다. 카드뮴, 납, 크롬, 벤조아 플로아센, 인데노 파이렌, 벤젠, 에틸벤젠이 여기 빨간색이 기준을 추구한 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방지시설이 최고의 효율로 가장 잘 작동을 해도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건 단기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100만 명당 317명이 초과 사망하는 걸로 저희가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추가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0만 명당 카드뮴 같으면 102명 정도가 암에 걸릴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물질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나머지 물질들은 굉장히 초과율이 좀 적긴 합니다. 1명, 2명, 3명 정도. 이 두 물질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저희가 평가 결과가 나왔고, 만약에 방지시설이 잘 안 들어간다, 효율이 굉장히 떨어졌다, 만약 관리를 잘 안 하거나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 숫자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거의 뭐 1000명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도출이 돼서 만약에 소학로가 이 SF 소학로가 설치가 되면 적어도 김천시 5km 안에 일단 벗어나서도 암의 발생이라든가 기타 암의 발생이 증가하는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이 빨간색이 초과됐다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또 중요한 점은 흡입은 여러분이 공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평가한 결과는 거의 다 먹는 겁니다. 이 먹는 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물질들이 토양에 들어가고 이 토양에 농작물에 들어가고 여기에 여러분이 이 농작물을 드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키운 축산물을 드시게 되면은 이런 종합적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나머지 물질들은 저희가 비발암 물질인데 암을 일으키진 않는데 다른 물질,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여기는 다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암 물질만 초과한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예, 여기 소하고 닭에 대한 위해성 리스트 평가 여기 과제 내용이 들어갔는데 보면은 여기 빨간색이 예,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초과되는 걸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동식물의 그러니까 동물, 그러니까 소하고 여기 닭인데 예, 소하고 닭에 영향을 끼치는 걸로 예, 이렇게 유해가 될 수 있는 걸로. 근데 이 소하고 닭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먹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결론입니다. 예, 이 결론을 제가 지금 한 걸 말씀드리면 예, 기본적으로 이 김천시가 대기가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대구시나 서울시에 비해서는 양호한데 기본적으로 PM10,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는 지금 대기 환경 기준을 초과합니다. 현황이 일단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더해지는 거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형도가 건설이 되면은 오염도가 가중될 거다, 더해질 거다,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배출되는 양이 적을지라도. 그 다음에 소학시설에서 대기 중 오염 농도는 전반적으로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즉각적인, 즉각이라는 건 바로입니다. 크지 않은 걸로 평가가 됐지만 장기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새로운 물질, 현재 김천시의 공기 중에 없는 이런 다이옥신이나 중금속 물질들이 새롭게 양은 적을지라도 나올 거라는 예측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뿐만이 아니라 얘가 토양에, 그 다음에 농축산물에 축적이 돼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몸에 들어올 수 있으면 그러면 이 암 발생이 증가될 수 있다. 그 다음 암 발생, 제가 위해성 평가했을 때 이런 물질들이 건강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다. 그게 같이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소학시설 예정지에서 5km 안을 저희가 타켓, 약간 목적으로 삼았는데, 그 안에 김천시 전체에서 68%, 거의 한 70%가 그 안에 살고 계세요. 인구가 되게 많은 거죠. 그 인구 중에 특히 1세부터 19세, 여러분의 자제분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분들이 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영유아들은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영유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 영향이 우려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약 80% 정도 이상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대기오염이 안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제가 거기에 건강 영향을 받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거 과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과제 수행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든가 부족한 걸 이야기하기에는 좀 미안할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발표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 중심으로 해서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은 이 쓰레기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이 국내에 운영되는 것이 공명이 있고 또 이렇게 기업에서 하는 사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발표자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과거에 조사해본 대표적인 이런 쓰레기 소각장 중에 공영 소각장이 서울에 가면 2호선 라인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라인에 가면 소각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게 공영입니다. 그리고 또 김해시, 저희 대학이 부산에 있지만 김해에 있거든요. 김해시에서도 시에서 운영하는 소각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150톤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이제 300톤으로 증설을 했는데 그 공설 소각장에서 운영하는 곳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도 소각장이 없는 지역에 비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혈액 속에 있는 다이옥신 농도가 한 2~3배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의 유병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공영이 아니고 사설이다. 그러면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 방지 시설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와왔기 때문에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 소각하는 물질이 그냥 일반 그 생활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생활 폐기물 플러스 알파를 해서 고용 폐기물을 만든단 말이죠. 그럼 이런 고용 폐기물의 생산은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김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면 나올 것이죠. 그럼 소각장에서는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외부에서 또 다른 폐기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오는 폐기물의 성상이 균일하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상황이 되면 소각장에서 소각 그 조건을 그때그때 변형시켜서 그 태우는 물질의 성상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뚝으로 나오는 유해 물질의 성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다 각설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위치입니다. 위치. 이런 소각장이 우리나라에서 매립해서 소각으로 이제 정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런 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그 발표 자료를 보시면 이 소각장의 위치는 김천시 한가운데이죠. 그죠? 한가운데. 그리고 1.5km 반경 내에는 부시가지가 다 있고 3km, 5km만 가게 되면은 김천시 인구의 약 70% 가까이 산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김천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못하면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립할 때는 김천 시민의 입장에서 득과 실을 반드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동의와 허락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과거에 해본 걸로 가지고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면 득이 뭐냐? 고용 창출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소각장은 고용 창출해봐야 50명 정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온수든 전기든 이런 거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촉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에 관련된 그 시설을 유치함으로 해서 그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조금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득인데 실은 또 무엇이냐? 아까 우리 발표자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우선은 대기, 토양 이런 것들이 다 오염이 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질병 유병률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환경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더 가보게 되면은 이쪽 지역 주민들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경일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기관, 이런 시설 근처에는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없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오지 않고 또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쪽 지역의 환경이 나빠지고 주민들이 떠나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쪽 지역이 공동화가 될 수도 있는 정도의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왜 김천시 한가운데에다가 만드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납득이 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하나 좀 공고를 드린다면은 이 소각 시설의 양이 360톤이라는 김천시를 초과하게 되고 또 김천시 인근에도 이런 소각 시설이 필요한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시와 시 간에 연계를 해서 소각 용량도 맞추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대기오염이라든지 토양 이런 오염을 통해서 건강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또는 영향을 좀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다른 도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김천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위험 요인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치가 왜 여기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리스크, 위험성을 좀 더 많이 낮출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생각해서 또 용량을 생각하면 다른 도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다 지낸 사람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저 아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제 친구도 지금 살고 있고 삼촌들, 형님들, 뭐 아저씨들 뭐 살고 있는 동네고 저 동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청 앞 전부 다가 어떻게 해서 이 형태로 지금 형태를 갖추게 됐는지까지를 너무 잘 알죠. 저도 모항문대학교 나왔고요. 5km 간격 이내에. 그래서 저를 아마 이쪽에서 그 양원호 교수님뿐만 아니라 자문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오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고등 졸업과 고향을 떠나서 고향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제 전공 환경보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천은. 근데 일이 생기네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많은 부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부탁을 받은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가장 공정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렵죠.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 생긴다면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하는 게 어렵고요. 두 번째는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영향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큰 사고가 나서 사고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원인이 반드시 그 사고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지만 오염이라는 것은 장시간에 계속 누적이 되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얘 때문에 그런지 쟤 때문에 그런지 대표적인 게 흡연이잖아요. 옆집에 할아버지는 담배를 80년 펴도 안 걸리던데 담배를 하나도 안 피우는데 폐 안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담배 회사가 항상 이기잖아요. 우리나라는 소송하면. 이게 환경오염이 그런 사실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혀져 있는 오염 물질들이 새로 더해진다면 그런 위험은 안고 살 필요가 없죠. 저희가 소각이라는 그것도 SRF라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이렇게까지 요 시청 부지도 그렇고 잘 아는 저로서도 제일 첫 번째 의심 갔던 부분이 뭐냐면 저기에 이제 양계장 있었고 삼회원 있었고 저희 이제 모항역 bin교도 안에 있었고요. 그 잘 알고 저도 어릴 때 저기 몇 번 놀러도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기에 왜 소각장을 저기다 지을까라는 게 제일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천시 주변에 소각장 생기는 예정 부지 주변에 공장들이 많아서 스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소각장으로 인해서 열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데가 있다면 요즘에 신도시들 지으면 신도시들 주변에 지역난방공사 짓듯이 그런 데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문 왔을 때도 허가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서 제일 좋은 거는 가동 안 하게 하는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지속적인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비슷한 연구도 했고요. 또 아주 지금 최근에도 김천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10년, 20년 지나서의 김천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청주 북이면에 자문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는 환경부 피해구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 이야기가 뭐냐면 과거에 초각에서 소각한 것들이 있어요. 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소각장을 차린 회사가 하루에 100톤을 만약에 태운다고 하면 100톤 태우는 것보다 150톤 태우면 돈을 더 벌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태우고 싶은 거죠. 그 허락받은 시설 이외에 초과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태웠더라고요. 청주 북이면은. 김천도 지금 제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소각시설은 공사를 하는 예정부지로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 소각량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예정지로 들어와 있는 여기 김천의 소각장은
절묘하게 영향평가를 받는 기준 조금 아래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이 말은 영향평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초과 소각에 대한 이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질병으로 밝혀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소각장의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들락날락 하고는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운송할 때 생성되는 자동차의 먼지뿐만 아니라 소음도 냄새도 엄청납니다. 지금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런 형태의 연구 용역 뭐 이런 형태의 것들을 제가 시의회에 그때 이제 우리 회의하고 의원님들한테 그 말씀 드렸어요. 늦게나마 우리 고향이 늦게나마 여기에 신경을 써서 가동되기 전에 이런 연구 용역을 해보는 거 김천시에 처음일 건데요. 이거 되게 저 기분 좋더라고요. 이렇게 신경 써주는 거 자체만 해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걸 사실은 조금 갑자기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 연구 책임자 분께서 야광 교수님께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1회에 그치지 말고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변 5km 취약시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원도 다 있고 5km 안에요. 초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요양원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소각시설 하는 이분들이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가동을 하게 되면 자선사업 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형태로 쓰냐면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비용 편익이 아니고 김천 시민을 중심으로 해서 소각장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비용 편익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지 않거든요. 환경오염과 주민들과의 비용 편익 분석 같은 경우도 해서 이거는 공장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버냐라는 비용 편익 분석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편리한가에 대한 비용 편익 분석이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아시겠지만 김천은 그동안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저 어릴 때도 그렇고 제가 김천에서 태어날 때 저 환경보건을 전공했다는 것도 되게 참 재미있는데요. 조금 더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조금 무관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릴게요. 허용 기준, 그러니까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허용 기준 아래다라고 해서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거고 그러면 허용 기준이 없는 물질은 괜찮냐? 그렇지 않습니다. 허용 기준이 없는 물질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지 허용 기준이 안전하다 이런 얘기하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집진기를 이 소각장이나 소각업체들이 집진기를 왜 아까 그 연구 책임자분께서 집진기를 100% 잘 가동한다면 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가동 안 합니다. 잘. 왜 안 하냐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듭니다. 태우기만 하면 되는데 방지시설을 하는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른다는 방지시설 다 끄고 그냥 막 내보내기도 하고요. 가정이지만 다른 데를 비교하면 그 방지시설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필터 교체하고 하는 비용이 수억씩 듭니다. 이런 것들을 감시하는 나중에 혹시나 주민 감시단도 필요하고요. 또 개인 업체다 보니까 정보 공개도 확실하게 해야 되고요. 앞에 이채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태우는 물질의 성상도 주민들이 전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루한 일들이 될 텐데요. 이제 하기 전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많이 궁금하실 텐데 나중에 뭐 시간이 되시면 질문 주시면 뭐 다른 분이라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그 환경의 그 중요한 게 인과성이라고 해서 이제 건보공단이나 이런 건강지표, 건강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박사학위를 그런 쪽으로 마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간소화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두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 빼고 제가 좀 거기에 대한 그 배출원에 따라서 노출되면 건강에 어떻게 영향이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의견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게 여수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그 서천에 있는 노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뭐 저희가 영흥 삼척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하동으로 제가 새로 시작하는 하동 사업도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서 우리가 농도가 낮은 농도에서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실질적으로 그 만성 질환이나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하동이라는 사업장이 하동 주변에는 다른 사업장이 아예 일체 없습니다.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천식이나 아토피 질환, 즉 어른들은 아토피 질환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수 질환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좀 확인했던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근데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안 하는 이유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 또는 거기에 대한 친인척 관계가 거기에서 상주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되면 그 사업장 폐쇄나 뭐 사업장에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공론화되지 않는 것. 그래서 사실 저도 어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어제 그 자문회의 하러 가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석호재련소가 또 쟁점이 돼서 좀 거기에서 과거 10년, 앞으로 10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그 대책 마련을 부경대학교에서 그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낙하도님은 꼭 계속적으로 이슈되고 거기에서 만성질환에 대한 어떤 질환, 아까 말씀드린 아토피 질환, 천식 질환, 호흡기 계통에 있는 COPD나 뭐 이런 질환들이 계속적으로 질환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저는 뭐 앞서 얘기했던 서천에 있는 농공단지를 왜 얘기를 했냐면 지금 농공단지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아마 여기와 비슷할 겁니다. 농공단지 처음에 시작할 때 거기에 농공단지 지역 주민들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지역에 뭐 종사할 수 있고 뭐 활성화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상점이나 상권이 들어설 줄 알았는데 자체에 있는 뭐 선지뷰티나 한솔재지나 뭐 이런 그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 자체에서 그냥 수요와 공급이 되고 지역 주민들의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미세먼지가 나오다가 이제는 지금은 그쪽이 주로 하는 게 육가공이나 식품 쪽이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악취가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거를 선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것이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이거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던 케이스인데 실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주민들이 이제 뭐 악취나 미세먼지가 좀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 지역 주민들이 여기는 지금 뭐 80%인데 거기는 설문조사하면 99.9%입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뭔가 좀 조치를 취해달라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면 뭐 지금 오늘 발표했던 거하고 다르냐 전후 저는 2022년도에 앞서 얘기했던 연구 책임자인 양원호 교수님하고 그걸 했을 때 설문지 조사를 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68%입니다. 근데 2024년에 오니까 99.9%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생기기 전에는 주민들도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고 그냥 이해해줄 만큼은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 심각한데? 보이지는 않지만 왜 이렇게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라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지금 이제
심각하게 될 수 있는데 과거에는 한 그 만성질환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서천에 있는 지역의 특성은 천식률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 5% 3%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성질환이라는 거는 5년 동안의 잠복기를 통해서 그 이후부터 발생하는 질환이다 보니까 물론 이 사업장이 5년이 됐냐 안 됐냐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닌 거고 농도가 높냐 안 높냐라고 하면 농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도가 낮고 장기적으로 노출되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게 근데 건강에 대한 어떤 우려가 되고 건강에 대한 어떤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산업단지에서 저희가 측정을 하고 분석하는 것을 고농도, 그 다음에 중농도, 그 다음에 저농도를 기준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전문가들 많은 의견들도 있고 해외 자료를 많이 찾다 보니까 그냥 환경부나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피해구제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정해라 라는 거에 대한 기준은 2kg가 1kg에서 2kg 사이가 고농도에 대한 노출이고요. 중농도가 5kg 내외입니다. 그러면 중농도에서 실질적으로 저농도는 10kg를 벗어나는 농도 기준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5kg를 중농도에 대한 어떤 것들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추적 관찰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김천시가 암 발생하는 것은 뭐 정밀하게 조사는 안 돼 있지만 그 지역 단위로 세분화시켜서 격자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정밀 타격을 해서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비나 카드뮴으로 인해서 서천에 있는 장항농공단지에 대한 천식 환자, 아토피 없는 아토피 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뭔가 모르는 그런 어떤 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역의 특성을 좀 이런 건강 모니터링에 대한 어떤 포커스로 잡았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스러운 것들, 걱정스러운 것들에 종합적으로 좀 이거는 지금 이 과제는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에 대한 저 짧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앞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셔가지고요. 그냥 이 시설에 대한 거에 중심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면, 그 대기 배출량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시설이 김천시에 들어온다고 해도 그 증가율이 뭐 미세먼지나 VOC 이렇게 봤을 때 다 1% 미만이기 때문에 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농도의 영향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주변에는 분명히 농도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아쉬운 건 뭐냐면 왜 이제 그 기준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기준 이야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거에서 굉장히 그게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를 하는 그 내용 안에 모델링이라는 그 수행해야 되는 그 어떤 기준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시설을 설치했을 때 어떠한 물질이 얼마만큼 나왔을 때 주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기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빠져있다는 게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이 되고 설득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러한 증빙을 가지고 김천 시민 여러분, 여기 주변에 사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지고 와서 설득을 시키는 게 먼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안에서 어떠한 물질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이 설치가 됐을 때 어떠한 폐기물을 가지고 애써 그 고용료를 만들었고 그거를 연소시켰을 때 어떠한 물질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러이러한 물질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지만 뭐 뒤에 방지시설에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낮추기 때문에 또 영향이 많이 줄어듭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지만 그거에 맞춰서 뭔가 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어떤 그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 업체에서 어떠한 증빙을 가지고 와야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보고
저희 같이 대기 관련 전문가, 보건 관련 전문가, 또 아까 말씀드린 모델링 관련 전문가 해가지고 영향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안 좋은 물질을 흡입을 했을 때 진짜 한꺼번에 고농도에 노출이 되지 않는 이상 바로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축적이 돼서 만성으로 나오게 되고 또 그거 되면 또 그 다음 세대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 다 앉아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업체 쪽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어필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설에 대해서 이제 뭐 사용하는 연료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저도 예전에 이거 관련된 걸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SRF는 성형이 있고 비성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모양이 있고 지멋대로 있는 모양이 있는데 지멋대로 있는 모양이 자동차로 따지면 연비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연비가 연소율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 이거 가지고 할 겁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제대로 만들었지 안 만들었지 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꾸준한 감시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업장 규모를 보면 만약에 그 사업장은 이제 보통 대기 쪽에서 1종부터 5종까지 구분을 합니다. 이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중에 1년에 얼마큼 내보내느냐에 따라 이제 종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관리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 환경부 산하의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곳에서 굴뚝 감시책이라는 걸 해서 TMS라고 이제 그 농도 측정하는 기계를 굴뚝에다 달아야 됩니다.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연구 내용의 결론을 봤을 때 분명히 외부에서 폐기물의 유입은 들어와야 할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업체에다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 당신들이 우리를 설득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허가를 경부도청이겠죠. 거기서 같이 해가지고 어떤 협의점을 찾아야지, 안 그러면 이거 계속 그냥 법정 싸움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렇게 되면 제가 아는 것도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이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면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서로를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서로를 이해시키거나 아니면 계속 위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모델링 툴의 위치를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가야지, 안 그러면 여기 계신 김천시에 사시는 이 주민분들은 그 안 좋은 걸 내가 왜 지금 와도 그거를 마셔야 되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결과가 들어가야지만 납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어떻게 쏙 빠졌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를 수행을 할 수 있게끔 어떤 그 통해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또 한번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일 것 같은데 업체 측에서 그걸 이행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역위원은 아니지만 환경특위위원으로서 지난번 그 우리 중간 보고회 때 참석을 해서 우리 그 교수님하고 자문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그 견해와 그리고 또 질문과 토론으로 통해서 이해도를 많이 높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최종 보고회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 그리고 필요한 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그 용역 비용으로 해서 양호 우리 그 교수님부터 자문님들의 고견을 정말 그 연구에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 오늘 오신 우리 그 시민분들도 정말 그 소각 시설에 대한 반대 시위로 비가 오는 운이 오나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 날이면은 사거리에 모여서 정말 이렇게 소각 시설에 반대 시위를 하고 계신데, 그래서 함께 몸은 하지 뭐하지만 마음은 항상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나오러 드립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문위원 중에 한 분이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지역의 도심 한 주간에 이렇게 소각장이 설치되어